가요? 네, 옵션 만기였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이런 포지션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이 양매수 포지션 그리고 또 하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양호하게 그런 대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주일 동안 그렇다면 과연 이 외국인들이 포지션에 좀 변동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변동을 했습니다.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변형시킨 부분도 있지만 양매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하방 압력이 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다. 이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넘어갔는데 다만 이제 변동성 지수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장 후반 들어서 올라갔던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9까지 올라갔던 것이 오늘 14.4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장중에 다시 15가 넘어섰고 종가에는 14.99 그래서 다시 또 이 15 근처부터는 좀 위험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3월 물로 넘어가면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완전히 12나 13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조금 안심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으로 됐다. 그리고 다음 월물에 대해서 옵션을 보니까 또다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양매수 포지션들 아직 크진 않습니다만은 하면서 이게 2월 달에 변동성에 대해서 수익을 챙기지 못한 것을 3월 달로 조금 넘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1850에 대한 이런 PBR 1배에 대한 믿음으로 좀 상당히 반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이 우리나라가 건전수 국가, 신흥국가에서는 최고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좀 시장에 일주일 동안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에서의 무역 수지에 대해서 깜짝 실적이 한번 나와줬죠. 악재가 안 나오면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제까지 조금 견인차 역할을 해주면서 경착륙의 우려에서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달에 무리하게 옵션으로 인해서 이 하방을 하는 부분을 좀 자제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장 후반 들어서 조금 그나마 아래로 조금 밀어붙였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조금 이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긴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업종별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자세한 업황 분위기 그리고 관심 가질 만한 종목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강 업종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철강 업종 강세가 좀 눈에 띄었다고요. 업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업종을 하다 보니 이제 벌써 2월이 다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되겠고요. 중요한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상당히 좀 반발력이 강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나 현대하이스코 같은 그런 주요 종목군들이 상승이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과연 철강주가 바닥을 다졌는가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를 보면 아직도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좀 앞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나름 재료인가 아니면 업황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낳게 하는데요. 철강 업종이 아직도 PBR, 자산 가치가 1이 안 됩니다. 0.7 정도밖에 안 돼서 청산 가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사적 저점, 90년대 이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저점이 PBR이 0.6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하고의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 경기의 모멘텀이 이제 좀 둔화가 되면서 과연 역사적 저점을 0.6배로 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요새 들어서 의문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성장률이 7.7%였는데 올해 성장률은 7% 아주 근접하는 7% 초반대냐 중반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중반대 정도만 돼도 0.6에 대한 저점이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7% 초반이거나 7%가 무너진다면 이 0.6배에 대한 것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강하게 반발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6년 이후에 중국에서 철강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철광석 가격까지 엄청나게 올렸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철강 회사들이 증설을 했고요. 당연히 공급은 확대가 됐을 거고요. 그러던 부분들이 이제 유럽 위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수요 증가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가격 하락으로 연결됐을 거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구조 정비가 됐었죠. 증설을 억제하고 회사별로 통합이거나 설비 합리화를 해서 수급 개선은 어느 정도 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완만한 부분으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주가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2011년 하반기부터 출하 단가가 급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것이 완만하게 하락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상당히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내수 가격을 보게 되면 2008년도 저점 근처에서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정도, 급하게 하락하다가 전저점 근처에서 조금 머무르고 있는 정도인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더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우려로 좀 남아 있습니다. 또 많이들 기다렸죠. 춘절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철강 쪽에서는 춘절 이후에 봄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보름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고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수요가 저조하면서 바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22일 춘절 전이 되겠죠. 열연 유통 가격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전월 대비해서도 한 4%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철강 가격이 턴이 되려면 3월 달 수요가 좀 증가되는 이 시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날씨 상황도 도와주질 않아서 수요 억제가 좀 조기에 수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좀 미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전체적인 자금에 대한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깨에 자금이 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바로바로 선취매를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계 경기에 특히 세계 경기와 중국의 경기를 아주 민감하게 타는 철강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에 대한 확신은 없다라는 부분인데 PBR 기준으로 0.6배를 한다 그러면 포스코가 한 27만 원 초반대가 나오고요. 현대제철이 한 6만 7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제철이나 현대하이스코가 올라가는 것은 전체적인 철강 산업보다는 자동차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두 회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철강 산업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확인할 부분이 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철강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 단가가 완면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쪽의 소비가 철강 업종에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철강 업종의 바닥을 확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봅니다. 와우스탕론 독점 상품 출시. 단일 종목 100% 투자 가능. 한 종목 100% 보유 중이라도 자유로운 출금 가능. 1599-0050 와우스탕론. 와우스탕론. 증권사 신용미수 대환 상품 출시. 마이너스식 대환 상품. 간단한 신청으로 추가 대출까지 가능. 1599-0050 와우스탕론. 쉽고 빠른 대출 와우스탕론. 업계 최저금리 3.9%에 대환 상품도 3.9%로 가능. 스마트폰으로 매매 가능. 1599-0050 와우스탕론. 자, 지난주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역시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 서프라이즈로 나온 것도 있지만 아직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환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율이 그나마 조금 안정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고점 대비해서 한 4%까지 빠졌다가 그 근처에서 이제 이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경제는 J커브라고 보시죠. 우리 그 나이키 커브, J커브 이런들이 있는데요. 나이키보다 조금 더 각도가 세워진 게 J커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그 경제 정책을 쓰게 되면 곧바로 효과는 안 나오죠. 관성 때문에 조금 더 하락했다가 강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부분을 되겠는데요. 아베노믹스 효과가 수출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수출이 증가해서 이제 좀 속도가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본
일본에서 또다시 선거가 났었는데 아베의 힘을 실어줬다고 하죠. 근데 뭐 지인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들은 게 아베가 좋아서 찍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기를 그나마 살리려면 아베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경제 때문에 표를 찍었다라는 이제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정책은 자기네 일본 내에선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수출 전략을 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환율이 오고 갈 때 수출 전략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 단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환율 효과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경기가 세계 경기가 그런대로 호전이 될 때가 잘 먹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물건들이 잘 팔리니까 환율에 대한 이득만 보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략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출 단가를 조금 인하를 합니다. 매출은 조금 줄어들거나 이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상당히 많이 잠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달러를 소비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1,000만 원 주고 사던 것이 뭐 9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럼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 뭐 900만 원이 될 거를 950만 원이 되다. 1,000만 원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조금 부진한 상태,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호전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잠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 약세였던 작년 10월 달 이후에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달러 표시 수출 단가를 10.4% 정도로 인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엔저 효과를 시장을 잠식하면서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엔화 약세가 과연 우리나라의 이 수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직접적인 타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보다는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도 미미하게 아직은 나오고 있는데 나라별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확실하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뭐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전략을 조금 새로이 가져가는 부분이 자국의 제조업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계속해서 고용, 실업률 이런 부분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기 회복은 미국에 지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FED를 보고 왜 저럴 수 있냐가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세계은행이 아니다. 미국에 국한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역시 손은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럽은 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중국이 조금 더 팔았다고 하는데 너무 나빴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역기저 효과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유럽은 재정 지출을 이제 감축을 하고 노동 비용을 감축하는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것은 뭐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국입니다. 중국향으로 최종 소비재가 상당히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것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간재 수출도 기회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잘 돼야 되는데 미국은 문을 좀 닫고 있는 측면,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측면, 이런 측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공격적으로 엔화 약세 공세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배수진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도 썼는데요. 여기서 밀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10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 뭐 옆에 칼 놓고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실패하면 할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목숨 걸고 달라붙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10대 수출 품목 중에 겹치는 부분이 꽤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석유 제품이나 전자 집적 회로 이런 쪽, 자동차, 선박, 주요한 품목의 6개 품목이나 이게 겹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크게 이렇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만은 강한 수요 증가가 동반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 시장에 적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 원자재 부분을 봐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경기가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상품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동반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원유는 좀 상승하고 있는데 금은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나 산업재나 곡물 가격은 소폭 정도밖에 반등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역시 아직까지 회복은 미국에 국한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 전망 그리고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죠.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이 1916을 정점으로 해서 아래로 박스가 내려왔는데 이제 박스가 다시 위로 올라왔죠. 1916에 안착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음봉 그리고 어제도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1926 정도인데요. 1916에 대한 지지가 되는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난번 말씀드렸던 1916이 무너져서 전 저점인 1885를 위협한다 그러면 1843 그것이 저는 나름대로의 이 시장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아래쪽 계산하는 거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1843에 대한 강력한 지지선이 있어서 1900에 대한 지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IT 부품과 조선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특히나 24일에 예정돼 있는 갤럭시 S5 쪽의 발표 시까지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물이 한 3조 정도 그리고 선물이 4조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선 현물을 동시에 하방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다. 근데 최근 들어 상승한 것은 외국인이 조금 잠시 쉬고 있는 틈에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지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답보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까지는 개별주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제가 요새 관심 있는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유진테크 같은 종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만 원을 오늘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또 장비 계약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수급도 좋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캠시스에 대해서 한번 원고를 썼는데 종가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네요. 예,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3분기, 4분기 연속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요. 눌림목을 주목 한번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국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태블릿 PC가 요새 들어서 이제 갤럭시 S5 나오고 연속해서 관심을 드는 그런 부분인데 그쪽에 이제 오피스에 대해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역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측면으로 한 세 종목 정도의 중소형주 IT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움직임